안녕하세요. 칼 수학학원 중등부 강사 이재관입니다. 오늘은 불암중학교 23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고득점을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3년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고득점을 위해서 우리 작년도 기말고사는 어땠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22년도 작년도 기말 시험 범위는 2차 방정식의 해와 풀이, 활용부터 2차 함수의 그래프, 식 구하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시험 범위가 예상이 되고, 작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불암중학교에서 낸 문제치고는 조금 어려웠다는 평가였습니다. 출제 문제는 선택형 25문제로 총 100점이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난이도였고 왜 어려웠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 출제된 것은 상이었고 학생들이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왜 어려웠냐면 교과서에 어려운 유형이 포함이 되었고 또 교과서에는 없는 낯선 유형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학생들은 왜 어려워했냐면 첫 번째, 숫자가 적은, 그러니까 상수가 적게 주어진 함수식을 다뤄보지 않은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쉬운 유형이었지만 연산이 다소 복잡하거나 숫자가 계산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고 그에 따라서 시험 보면서 긴장을 한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또 일부 문제는 아주 낯선 유형이어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은 어땠는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암중학교 작년 문제 중에 특징적인 문제 몇 문제를 살펴볼게요. 먼저 선택형 16번입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잘 풀어왔던 학생들도 이 16번부터는 이게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하면서 당황했을 문제예요. 자,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2차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f4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다음의 조건을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들은 식을 주어주든 아니면 구체적인 상수를 주어주든 구체적인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 조건을 하나씩 순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한 함수, 2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주고요. 자, 그래프의 꼭지점, 여기 꼭지점이 있을 텐데 x축이 위에 있대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알 수 있고요. 자, x축 위에 접하고 있으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에 x값을 p라고 하자. 자, 그 다음 f0과 f1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니까 x는 1이 증가했죠. 그런데 함수값은 앞에 게 더 크대요. 그러면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요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아,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 감소함수일 거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는 구간이구나. 그래서 x0인 지점, x1인 지점이 꼭지점에 왼쪽에 있겠구나. 당연히 p값은 0과 1보다 크겠구나. 이렇게 줄줄이 서탕으로 엮여서 조건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조건 볼게요. f1과 f2를 합쳤더니 f3이 되고 f3은 2분의 5구나. 그러면 여기가 3 정도 될 텐데 그때 함수값이 2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유추한 정보를 통해서 fx의 계략적인 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fx는 a의 x-p의 제곱이고 a는 0이 아니면서 p값은 1보다는 크겠구나 라는 조건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리을 조건을 우리가 활용해 볼게요. 리을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우리가 구한 식에다가 직접 대입해서 값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1과 f2를 합쳐보자. f1과 f2를 합쳐보니까 a의 1-p의 제곱과 더하기 a의 2-p의 제곱. 그러면 어차피 a로 묶일 테니까 묶고요. 1의 제곱, 2의 제곱 더하니까 5-2p와 4p니까 6p 플러스 p제곱이 2개 있으니까 2p 제곱
되겠죠. 그럼 요 값이 F3하고 같으니까 X 대신에 또 A의 3-P의 제곱이니까요. 3-P의 제곱을 정리하면 되겠다. 9-6P 플러스 P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우리 뭐 할 수 있습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값이 같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연립해 봅시다. 5-6P 플러스 2P 제곱은 9-6P 플러스 P 제곱과 같으므로 따라서 식 정리하면 P 제곱은 4가 되고요. P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우리 앞에서 그래프 보면서 유추했던 P의 범위가 나왔으니 P는 2가 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fx의 식이 나왔으니까요. a의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죠. x가 3일 때 2분의 5니까 f3은 a의 3-2의 제곱과 같구나. 그런데 그 f3이 얼마래요? 요 f3의 값이 2분의 5래요. 식 정리하면 간단하죠? a는 2분의 5가 됐고 다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그토록 갈망했던 fx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fx의 값은 2분의 5의 x-2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f4니까요. f4는 2분의 5의 4-2의 제곱이고 계산하면 1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가 f1과 f3의 함수값이 같고 또 절대값 2가 마이너스 f1을 만족한다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조건 1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2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입니다. f1과 f3이 함수값이 같으니까 즉 x는 2에서 축을 갖겠구나. 우리는 축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x는 2를 축으로 갖는 fx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q가 되겠구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갖는 특징이 있죠. a는 0이 아니어야 할 거예요. 그 다음 절대값 f2를 우리가 구한 이 fx의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fx에 2를 넣으면 절대값 q가 되겠네요. 그 다음 f1의 값을 구해봅시다. f1은 x 대신 1을 넣으니까 a 플러스 q가 되겠죠? 그럼 절대값 q가 마이너스 f1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q가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q가 0보다 크면 q가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q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q니까요. 이 q가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q가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q로 나올 거예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q로 나오고요. 이게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q와 같으니 a가 0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까 이 조건이 안 된다는 걸 체크했습니다. 즉 이 q와 마이너스 a가 같으니까 원래 우리의 fx식은요 마이너스 2q에 x-2의 제곱에 플러스 q가 됐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f3분의 f0를 구해보자. x 대신에 f3을 넣으면 마이너스 q고요. 그 다음 제로를 넣으면 마이너스 7q가 되겠죠. 즉 q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정답은 7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7이라는 정답을 잘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이 문제를 좀 따져봅시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였어요. 첫 번째,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통해서 함수값이 같다. 함수값이 같다는 게 뭐지? 그러면 함수값이 같다는 건 이 차 함수가 어떤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함수값이 같다는 건 그 함수값이 같은 건 높이가 같은데 이 높이가 같은 지점의 x좌표는 축에 대해서 양쪽으로 대칭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x가 1일 때 x가 3일 때 양쪽이 대칭이니까 그 가운데가 x가 2가 축이었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답을 구하기 전에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값은 비율의 값으로 나왔어요. 자, 비율의 값은 우리가 아까 봤지만 비율이니까 어차피 모르는 미지수가 있더라도 약분이 돼서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식을 유추했을 때 미지수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 따져가면서 식을 세워보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고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알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불확정 선택형 25번 문제였고요. 이 문제는 상당히 낯선 유형이었어요. 좌표 표면에 제시된 9개의 점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fx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니까요. 진짜 문제에서 제시해준 대로 점이 9개가 보이고요. 이 중 3개의 점을 지나는 2차 함수 fx를 구하래요. 그럼 우리 익숙한 대로 그러면 원점을 지나는 곡선 하나,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지나는 곡선이 하나 있겠지 라고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답을 구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자, 시험이니까 우리는 빠른 방법, 그리고 빠지지 않고 차근차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요 1, 2, 3 맨 왼쪽에서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보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택할 건 두 번째 줄에서 여기 밑에부터 A, B, C니까 1번 선택하고 A, 1번 선택하고 B, 1번 선택하고 C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거예요. 그래야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선택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자, 1번을 지나고 A를 지나니 요런 곡선이 될 텐데 옆에 나란한 이 점은 지날 수가 없겠구나. 이 점을 지나면 직선이 되니까 2차 곡선이 될 수 없겠네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점 2개 지나면서 여기 하나 지날 때 한 가지, 그 다음 여기 지날 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A점을 지나는 곡선은 2개가 나와요. 다음 1번과 B를 지나는 것도 살펴봅시다. 1번과 B를 지날 때는요 우리가 이 곡선이 위로 볼록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럼 위로 볼록해서 이렇게 지나는 거 있겠네요. 그 다음 1번과 B와 얘를 지날 수 있는가? 지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날 수 있겠죠? 그 다음 얘와 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1번 B 오른쪽의 가장 위점은 일직선이 되겠네요. 그러면 일직선은 다시 2차 곡선이 될 수 없으니까 1번과 2는 두 가지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번과 C가 되겠습니다. 1번과 C는 1, C가 되고 이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하나, 또 둘. 얘는 다 되네. 세 가지가 다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1번을 지날 때 총 그래서 둘, 둘, 셋, 7가지란 걸 정리했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에도 마찬가지. 두 번째 점과 A를 지날 때, 두 번째 점과 B를 지날 때, 두 번째 점과 C를 지날 때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A, B, C를 지나니까 요렇게 지날 수 있겠네. 요렇게 지날 수 다시 요렇게 지나고 두 개를 선택했으니까 얘를 지나고 요렇게 갈 수 있겠다. 그 다음 여기를 지나고 여기도 괜찮겠네요. 그 다음 얘랑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지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얘는 세 가지가 나오는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과 B를 지나는 거 봅시다.
그러면 우린 여기까지 했으니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번과 B를 지났으니까 얘 안 되겠네. 그래서 2개 지날 수 있겠다. 2가지. 다음 2번과 C를 지나요. 그러면 이 2점을 지날 수 있겠다. 그래서 3점을 지나는 이런 곡선을 그릴 수 있겠네. 또 2와 C를 지나면서 얘도 되겠네. 그럼 2와 C를 지나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만날 수 있겠네. 그러면 두 번째 C를 지나는 건 3가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8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패턴이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1번과 3번은 위아래가 대칭으로 이동합니다.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으로 똑같아요. 그럼 그 개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일 때 개수가 똑같으니까 7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총 다음 답이 22가지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꼭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과연 9개 점들 중에서 3점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F1이 있고요, F0가 있고요, F1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점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점은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X가 0일 때 점을 3가지가 있으니까 X가 F0이 3가지 패턴이 있네요. 그 다음에 F1도 똑같이 3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을 각각 F1에서 하나, F0에서 하나, F1에서 하나씩 선택하고요. 그 다음 아까 우리가 패턴을 해봤죠. 어때요? 가로로 일직선이 되는 건 빼야 되겠죠? 3가지 빼고요. 또 대각선 되는 건 이차함수가 될 수 없으니까 2가지를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값도 2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되게 힘든 문제였음에도 쉽게 푸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패턴을 순서대로 찾아가면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지금까지 작년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특징적인 문제를 풀어보니까 올해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첫 번째, 낯설고 막막해도 접근은 개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정답으로 다가가는 실마리는 우리는 문제 분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 분석은 개념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요, 문자를 포함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걸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결국 2차 함수식은요, 어차피 2개의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 2개의 스타일의 함수식을 그래프를 그려다 보면 x절편을 따지게 되는데, 자, 이 x절편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럼 두 근을 가졌다는 건 x절편이 2개 존재한다는 거죠. 그쵸? 2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근일 때는 x절편이 한 점에서 만나도 이게 x축에 접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예요. 그래프 모양을 직접 그려보면서 연습해야 돼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2학년 때 배웠던 1차 함수도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2차 함수의 모양, 1차 함수의 모양, 교점에서의 모양, 어떤 모양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챙겨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전에 배운 내용도 소홀히 하지 말고 미리미리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우의 수나 확률을 통해서요, 어떤 특정한 숫자를 두고 이 숫자를 개수로 갖거나 아니면 x절편을 주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연계한 문제를 풀 때에도 이런 과거에 배웠던 단원의 내용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1학기 기말고사 고득점 전략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